당신은 지금 눈을 뜨고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고 걷고 있습니까? 더 정확히 묻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끄는 그 사람은 과연 앞이 보이는 사람입니까? 혹시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거대한 미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면 그 끝은 필연적으로 구덩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공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묻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식탁을 공유하며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행복을 갈망하는 모순을 저지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있는 뇌과학적 진실과 통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냉혹한 진실을 통해 왜 지금 당신이 당장 부정적인 무리에서 벗어나 빛을 보는 자들의 곁으로 가야만 하는지, 그것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거울 뉴런의 저주. 당신의 뇌는 타인의 실패를 리허설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면 주변 환경쯤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라고 되뇌며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것이 완벽한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가 발견한 거울 뉴런은 인간 행동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거울 뉴런은 내가 직접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똑같이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입니다. 즉, 당신의 뇌는 옆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행동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거울 뉴런이 긍정과 부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도전보다는 안주를 택하며 남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들의 불평을 듣고 그들의 무기력한 표정을 보는 순간 당신의 뇌 속 운동피질은 그 부정적인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여 활성화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무의식 차원에서는 이미 그들의 실패와 패배주의를 맹렬히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전이가 아니라 물리적 뇌세포의 연결 강화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자극이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뇌에 24시간 동안 코르티솔이라는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잃는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멀쩡했던 당신의 시각 중추마저 퇴화하여 결국 당신도 소경이 된다는 뇌과학적 경고입니다. 성공과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뇌파와 사고방식이 동기화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성공 불가능한 상태로 재조립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의 뇌는 이미 실패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와 크랩 멘탈리티. 그들은 왜 당신의 눈을 가리는가? 그렇다면 왜 실패한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조언하려 들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도전을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막아서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크랩 멘탈리티가 작동합니다. 바구니에 담긴 개들은 한 마리가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면 나머지 개들이 집게로 그 개를 잡아 끌어 다시 바구니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내가 못 나가면 너도 못 나가라는 심리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무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실패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공하거나 성장한다면 그들의 현재 위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나태함 때문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자아를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에게 그건 위험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남들처럼 살아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는 동조효과에 취약합니다. 솔로몬 애쉬의 선분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한 정답이 눈앞에 있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오답을 말하면 멀쩡한 사람도 오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경들 틈에 섞여 있으면 눈을 뜬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 취급을 받습니다. 성공과 성장에 관심 없는 집단 속에 있으면 열정과 노력은 유난 떠는 것이 되고 꿈을 꾸는 것은 철없는 짓으로 매도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의 소경들이 만들어낸 하향 평준화된 프레임 속에 갇히면 당신은 결코 그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의 한계, 즉 어둠 속에서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전형과 후성 유전학, 빛을 보는 자들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교수와 제임스 파울로 교수는 30년 넘게 축적된 프레밍엄 심장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비만, 흡연, 심지어 행복까지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친구가 행복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확률은 약 15% 증가하고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도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3단계까지 전염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공과 건강을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성취했거나 치열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뇌과학적으로는 대리학습 또는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가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행동 패턴을 습득한다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당신의 뇌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표준으로 인식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당신의 언어 회로가 긍정적으로 재배선됩니다.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당신의 뇌는 당신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뇌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구조를 변경합니다. 더 나아가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유전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발현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환경은 당신의 DNA 속에 잠재된 성장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반면 부정적인 환경은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해 질병과 노화를 촉진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만 눈 밝은 자가 맹인을 인도하면 맹인조차 눈을 뜨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을 쓰고 성공자, 행복자, 건강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안대를
벗어 던지기 위해 구체적인 실전 지침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냉혹하게 단행하십시오. 스마트폰 연락처와 SNS 친구 목록을 펴고 지난 1년간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사람과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뺏어가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낸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과는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거나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10년지기 친구라 해도 그가 당신을 소경으로 만든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장애물입니다. 인맥 다이어트는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둘째, 워너비의 뇌를 이식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나 롤모델이 없다면 책과 유튜브 그리고 강연을 통해 그들을 만나십시오. 뇌는 직접 만나는 사람과 영상이나 책을 통해 깊게 교감하는 사람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의 책을 읽고 그들의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며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말투, 행동 패턴을 24시간 당신의 뇌에 노출시키십시오. 거울 뉴런이 그들의 성공 DNA를 당신의 뇌에 복사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성장 커뮤니티에 강제적으로 소속되십시오. 의지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독서 모임, 운동 클럽, 자기계발 스터디 등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집단에 당신을 던져 넣으십시오. 그곳에서는 나태함이 부끄러움이 되고 열정이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면 당신이 잠시 눈을 감고 싶어도 그들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억지로라도 걷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은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뇌 구조를 당신에게 그대로 복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듭니다. 반면 사회적 전념 이론은 행복과 성공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됨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산물입니다. 시력을 잃은 자들의 손을 놓고 빛을 향해 걷는 자들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뇌를 성공과 행복에 최적화된 상태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걷느냐가 전부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끼리 손을 잡고 있어 봤자 위안은 될지언정 출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출구를 아는 사람, 혹은 적어도 출구를 찾으려 미친 듯이 벽을 더듬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남을 위로하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그만 눈을 가린 손을 뿌리치고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